자, 경제 위기가 오면서 곳곳에서 지금 실직하고 해고되고 그리고 폐업했다고 난리인데 한국에 이제 이 부자 10억 이상 금융자산, 즉 현금성 돈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4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결과가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상당히 부자 지형도라는 부분이요. 좀 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는 좀 대비되지요. 제가 전에 한 1% 정도의 50만 명에 가까운 부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재산이 이 현금성 재산 포함해서 한 3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2만 4천 명으로 2,883조다라고 나오고 예적금이 29%, 주식이 17.8%, 채권 9%, 펀드 8%,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1년 새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잘 늘리니까 3만 명이 늘어났고 부동산 비중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팬데믹 기간에 개미들은 빚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빚이 오히려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3, 40대 신흥부자들이 있는데 이 3, 40대 신흥부자가 이 42만 명 가운데 18.4%에 해당되는 7만 8천 명이고요. 이들이 소유한 금융자산은 99조 5천억으로 전체 2883조의 3.5% 이렇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원래 전통 부자들의 재산은 50대 이상, 금융자산이 20억 이상인데 이 신흥부자는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3, 40대라고 하고요. 이들은 아빠, 엄마 찬스인 부모에게 지원을 받아 종잣돈을 마련했다. 그래서 최소 7억 이상의 종잣돈을 급여를 비롯한 근로소득과 부모의 지원 상속 증여로 모았다는 비중이 전통 부자보다 훨씬 높았고 전통 부자는 9억 이상을 종잣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에게 돈을 자식에게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주식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자, 신흥부자는 다세대 연립에도 투자를 했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신의 저서에서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알아야 부자고 모르면 가난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팬데믹 기간에 부채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부자들은 총 자산은 100억, 금융 자산은 10억 이상을 부자로 분류한 그런 기준보다도 훨씬 더 이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부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 3040 신흥 부자들은 대부분 종잣돈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 그래서 평생을 일하다가 집안채도 못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은 영끌 비투족 입장에서는 남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부자들의 이야기고 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가난해질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시작이 되겠죠. 일단 이 부자들 돈 빌려주는데 일조했던 여의도 정권가에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권가에서 수천 명이 지금 떠나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며 이제 금융시장에도 말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부동산과 금융 사이에 중개하던 수천 명의 정권맨들이 여의도에서 쫓겨날 거라. 이 사람들 여기서 쫓겨나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빌려서 주식을 해야 될 건데 자산 운용사 한다고 하든가 이제 그것도 동맥경화로 대공황으로 불가능해졌으니 나와서
이제 뭐 할까요? 할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권사 임직원을 상대로 지금 희망퇴직 등을 이 여러 정권사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정권회사 24개 중에 중소형 정권사들 지금 한 10개 이상이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 고연봉 전문 계약직 감원 조치가 정권사 내부에서 지금 이 성과를 따라 지금 계약 여부를 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PF가 나빠지면서 지금 이 정권사들의 비정규직 직원이 굉장히 많이 계약직 직원들이 잘려 나갈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8개 정권사의 정규직 직원이요. 지금 4.6% 4년 전보다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36.5%가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감원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권사에서는 이런 찌라시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배달맨들이 30%가 급감했답니다. 정권사에 있던 것들은 그동안에 돈이라도 많이 벌어먹어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은 배달맨들은 그 먹고 쓰고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30%가 줄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고용은 늘었는데 배달맨들이 20대가 지금 주로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감이 크게 줄었고 단가도 떨어지면서 대안이 없어서 남아서 배달맨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거, 배달하는 것도.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죽으라고 돌면 한 150만 원씩 손에 쥐었는데 올 초부터는 콜도 30% 줄고 건당 만 원까지 뛰었던 배달 단가가 6천 원 밑으로 떨어지고 자, 돈이 안 돼서 계속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0대들 상당수가 지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다른 연령은 지금 그래도 실업자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20대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 배달맨 같은 특고가요. 작년보다 30%가 줄었다는 겁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20대가 배달에 많이 몰렸는데 이제는 쫙 빠지는 분위기고 남아있는 라이더들도 돌아갈 곳이 없거나 선택지가 없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음식 배달 서비스가 온라인 거래액이 2조 910억으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고 지금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택시 12월 1일부터 택시가요 밤에 10시부터 지금 이 할증 요금이 앞당겨졌고 또 11시부터 2시 사이에는 또 20%가 더 붙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택시 문제를 바라볼 때 택시가 실제 지금 이 생활 요금이 되느냐, 택시를 모는 분들의 생활을 갖다가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 급여가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거기 중점을 맞추지 않고요. 밤 12시에 택시 안 잡힌다에 중점을 맞추면서 10시부터 할증을 하고 11시에는 추가로 할증하는 쪽에 집중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가 안 잡히던 게 잘 잡히지만은 문제는 택시 요금이 너무 올랐지요. 그래서 심지어 택시 요금이 오르니까 가짜 택시까지 나오고 있고 택시 할증 부담에 2만원 내던 곳이 2만 5천원 낸다. 30분 넘게 뜨는 것보다는 올란 게 낫다 하지만은 지금 갑자기 번화가에 심야에도 지금 빈 택시가 줄지어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문제의 본질이 심야에 택시 안 잡힌다. 이거 언론사 기자들이나 맨날 밤에 술 먹고 집에 가는 언론사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시기에도 접대할 일이 있는 술상무들한테는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 된다고 택시 안 잡힌다고 그렇게 소동을 떨더니만 이제 택시는 잡혀요. 문제는 택시는 잡히는데 이제 택시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환이 심야에 해결이 됐겠지만 심야에 성찬환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택시 정책을 마쳤어요? 아니면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 돈 벌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자, 그 결과가 지금 좀 있으면 택시 기사들이 요금이 저렇게 심야에 올라도 먹고 살기 어렵다. 부재 해제해 줬는데 경쟁만 더 치열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택시가 직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도록 돼야 되는데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택시 요금이 최하예요. 근데 여기에 플랫폼까지 달라들어서 뜯어먹습니다. 한국의 택시 요금이 OECD 국가 평균의 38%라고 합니다. 자,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심야에 택시 잘 잡히는 게 택시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호출료 올라서 플랫폼들 뜯어먹게 만드는 것도 본질이 아니죠. 택시 문제의 본질은 택시의 요금이 택시를 모는 사람들이 최소 생계가 되게 해주는가.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택시 요금을 심야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서 적절하게 생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본질이겠죠. 그런데 택시판에 이 플랫폼까지 뛰어들어서 뜯어먹으니 택시 요금이 지금 올라봤자 곧 조금 있으면 택시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가계대출 축소까지 시작됐어요. 자, 이자가 겁나게 오르니까 가계대출 증가율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계대출이 0.1%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물가 부담에 장바구니에서 명품 옷부터 뺐다. 그래서 롯데에 지금 이 플랫폼이 리서치 플랫폼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소비를 줄인 품목이 명품이고 의류, 패션, 잡화, 전자제품, 화장품, 향수, 제일 마지막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식품, 이건 뭐 생활 잡화 이런 거라. 당연하죠. 그래서 불경기가 닥치니까 소비자들이 불효불급한 것부터 안 사고 지갑을 닫고 먹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그래도 선택적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다. 백화점에서도 명품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 CNN 등이 감언을 400명이나 하고 미디어 기업까지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IT 기업, 뉴스, 이런 미디어, 심지어 문화 콘텐츠 기업까지 다 이 고급 전문직을 줄이고 있다는데요. 한국도 곧 아마 대기업들이 전부 인원 감축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눈치가 보여서 참아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자비하게 자를 거예요. 이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소리 멍멍멍 쳐다